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네가 아무리 시원찮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그 속에서 네가 의미를 찾아야지 네. 비로소 네가 참 사는 의미가 생기고 살아갈 의욕이 생긴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주제에 좀 마음과 관계 우울증이라는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 게 50년 동안 좀 환자분들 치료해보니 정신과 의사이신 박사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뭐라고 보시나요? 자기 마음이 뭐라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참 인간의 부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선현들이 네.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지만 네. 뭐 그렇게 한다고 내가 행복하냐? 네.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멋대로는 뭐 때문에 사느냐? 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또 자기 사는 형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있긴 한데 뭔지를 몰라.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저거 이제 하면은 조훈현 국수께서 네. 저하고 바둑을 한번 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신데요. 우리나라의 예. 탑 오브 탑. 그래. 우리 저 선마을로 오셨어요. 네. 그 귀한 분이. 여기도 얼마 전에 왔다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요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 그리고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바둑판을 해서 이제 한수 놓는데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수니까. 아, 봐주지 않으시던가요? 그래서 국수께서 선생님 시작하시죠. 저는 벌써 시작했습니다. 아, 멋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든지 한 점만 놓으면 잡힐 것 같아. 그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국수라는 것은 그런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말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뜨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국수님 저는 지금 한참 뜨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게 훈수라는 것도 바둑판이 이제 어제를 정도 이제 말기에 들어가서 여기 놓을 것보다는 여기 놓는 게 한 점씩 쉬는 게다. 그 정도 되면 이제 훈수가라는 게 필요하지만 네. 바둑판이 이렇게 넓은데 야 떠라 그러면 그 국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떨려서 못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우리가 뭐 상담을 한다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 그런 이야기지. 이거를 참 인생이라는 큰 그 대양 바다에 정말 그 한 방울 물 같은 그런 존재가 인생인데 그게 네가 참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이제 자력을 어찌해 볼 수 없는 시련 같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파도처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시련들은 예.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어떤 걸 잘못해서 온 시련도 아니고 뭔가 갑작스럽게 불행처럼 찾아온 시련들 물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실존적인 공허다 그런 이야기를 네.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의미 치료라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쪽 우리 심리 산마감소에서 의미 치료 한 반에 대개 한 6, 70명씩 그렇게 옵니다. 많이 옵니다. 수강생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7차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정말 무슨 뭐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괜히 허무하고 뭐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나고 또 뭐 금방은 뭐 괜히 그 마누라가 갑자기 꼴보기도 싫어지고 뭐 이런 그 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사실은 잘 모르죠. 그게 인간이야. 그 인간의 부조리죠, 하나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실존적인 공허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참, 그 사람들은 그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유태인 정신과 의사예요. 예. 빅터 프랭클린. 예, 빅터 프랭클이죠.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참 거기서 생환기를 썼는데 그 제가 번역을 했어요. 주제는 기본은 뭐냐면은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네가 아무리 시원찮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그 속에서 네가 의미를 찾아야지 비로소 네가 참 사는 의미가 생기고 살아갈 의욕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의미 치료, 로고 테라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고라는 것은 의미라는 뜻입니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데 대한
굉장히 그 참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도 보면은 우리가 한 3개월씩 하는데 거의 한 6, 70명 그렇게 모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뭐 외국에서도 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미라는 것이 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몰랐어요. 저는요. 지금 이제 7차 지금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그 아주 진지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사람들 다 한 번씩 인생이라는 게 뭐냐. 네. 다는 거기에 한 번씩 부딪힌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자기도 좀 이거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인생이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이제 허무한 겁니다, 괜히. 허무할 이유도 없는데 그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사님 전문 분야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울증은 왜 걸리는 거고 우울증 걸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어떤 좀 징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우울증이 오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우울증이 온다 그런 것은 이 소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정신을 조절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이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옛날보다는 요즘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울증 그러면 이제 뭐 정신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네. 이제는 이제 항우울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약이 있잖아요.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쓰면은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도 그걸 먹으면 좀 괜찮은데, 잘 안 먹어요. 약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예. 그걸 먹으면은 대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대개 한 6개월에서 9개월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주치의들은. 그렇게 이제 먹으면은 이게 여자들은 손이 좀 떨리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입이 말라요. 입이 말라서 말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자들은 뭐 살이 찐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남성들은 또 성욕이 또 줄어드는 그런 그 잔잔한 부작용 때문에 잘 먹질 않습니다. 그것만 잘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뭐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세계 제1위의 지금 자살 우가 아닙니까? 네.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1년에 평균 한 13,000명이 자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만 지나면요. 웬만한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자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잘 좀 하고, 그게 정말 저 어려우면은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세로토닌을 올리는 방법이 또 많습니다. 세로토닌을 올리는 방법은요. 뭐가 있나요, 자연적으로? 뭐 제일 쉬운 것은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걷는 것도 참 중요하죠. 걷는 것. 산책.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스킨십. 예, 이게 많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참 코로나 때문에 네. 이 스킨십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네. 심지어 악수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참 때로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스킨십이 우리가 네. 좀 약합니다. 이건 아마 유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서 생활을 좀 해서 보호를 잘합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요, 남자들끼리야 또 괜찮은데 여자들은 또 오해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성끼리는. 예, 우리는 아마 그게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사람하고는 절로 우리가 뭐 거의 뭐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로 정말 반갑게 만나면 어깨도 두드리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게 왜냐면 인간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아주 참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뭐 정말 마음을 좀 곱게 쓰고 우리가 아침에 불쌍한 사람을 좀 내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세로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는 뭐 많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면은 우울증은 절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우울증 예방 및 극복하는 방법으로 약물 치료라든가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스킨십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뭐 좀 있을까요, 혹시? 마음을 잘 달래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이 우울증이 걸리면은 네. 뭐 첫째는 뭐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에는 이제 그게 제일 문제고, 또 실제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요, 되게 눈에 잘 띄질 않아요. 뭐 그냥 조용하니까. 그냥 친구들 중에도 뭐 조용히 만나면은 조용히 있는 친구도 뭐 저 친구 뭐 별 할 이야기 없어 그런갑다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지. 근데 누구도 저 사람이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정말 안 하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정말 그런 그게 있으면은 물어봐야 돼요. 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나? 혹시 너 죽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히 물으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반가워합니다. 오히려. 실제로 자기는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뭐 얼마나 답답하면 죽을 생각을 다 했겠어요. 그걸 이제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참 든든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우울증 치료에도 친구들이 많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첫째는요. 방금 말씀하시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예. 유독 한국이 좀 그게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거 알면 참 내가 괜찮은 정신과 의사일 텐데 누구도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래도 대충 이제 그 사회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대개 한 2010년도 전후로 해서부터 우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살률이요. 그동안에 뭐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뭐 변수는 있었지만 대체로 2010년 그렇게 한 15년 정도 쭉 우리가 세계 1위거든요. 자살률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게 다른 사람들 보면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친구도 많고, 잘 놀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 공감을 느낀다든가, 이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될수록 비교를 하게 자꾸 되게 되요. 그렇게 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자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해지는 거. 다 못 살면은, 그리고 전쟁 때는요, 자살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막 적군에 대해서 그 적의를 다 품으니까. 그러니까 다 못 살면 괜찮은데, 지 혼자만 못 살면은 이게 굉장히 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를 살았던 한국에서 예. 상대적인 빈곤을 겪을 정도의 어쨌든 어느 정도 과거보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자 되는 과정에서 도태된 분들은 좀 더 예. 힘들어질 수 있고. 예. 저도 이게 보면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그 참 젊은이들이 그 쇼핑백을 들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초라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는 연인이 없으면 뭔가 그렇게 돼 보이고 뭐. 저는 뭐 여인도 하나 없는 갑다. 근데 선물 줄 데도 없으니까 저렇게 다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 제가 알기로 실체가 없다고 여겨지던 합병을 세계 정신의학 용어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이 합병이 왜 걸리는지랑 어떻게 해야 예방하거나 좀 나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이제 6년, 7년 전쯤에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좀 합병을 좀 앓게 해서 저는 좀 여기에 관심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뭐 화병은 그전에도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정신과 의사들은 그건 뭐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뭐 내가 알았다는 게 보다는 정신과 의사들은 뭐 그건 뭐 화가 나니까 뭐 그렇겠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그게 하나의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 가령 제가 이제 공부했던 데가 주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미국에는 이런 게 없나요? 화병이 없죠. 미국은요. 예. 왜? 미국은 표현 문화입니다. 화병은 이게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화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시어머님이 뭐 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화병 환자들은 이제 친정에 오면은 친정 동생이나 뭐 친정 식구들 붙잡고 이제 막 그렇게 시세 탄핵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화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 문화가 잘 그 발달된 나라에는 화병이 잘 없습니다. 그걸 말로 이제 풀어내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그거 잘못 풀어냈다고 일이 더 커지잖아요.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문화와, 우리는 이제 이 비언어성 문화거든요. 그게 시어머님이 내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줘야 될 텐데, 그게 알아줄 리가 없잖아요. 알아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구박을 안 하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제일 걱정이 우리는 표현을 잘 하잖아요. 영어라는 게 저게 원래 상업 언어거든요. 상업. 장사꾼들끼리 하는 언어 아닙니까? 옛날에 모두 참 구라파에 가보면은 조그만 시장에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통하는 말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영어가 이제 발달이 되는 그렇게 영어는요, 이 거절을 참 잘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거절을 하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 아주 그 미국 문화의 아주 특징이죠. 장사를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도 그냥 노가 아니고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미국에는요, 가령 내가 회사에 원서를 냈다. 합격했다 그러면 봉투가 굉장히 얇습니다. We are pleased.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합격이야. 근데 이제 불합격 같으면요, 봉투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 왜 두꺼우냐면은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올해 우리 회사 정책이 그런 게 아니고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너 미안하지만 내년에 한 번 더 지원을 해달라. 네. 그럼 그 참 기분이 덜 나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여러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예.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이 거절하는 게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요, 뭐 싫으면 가고떡 잘라도 그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잘못했다면 뭐 더 문제가 더 커지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화폐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이 세월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또 이 시어머님이 또 이 화폐에 걸리게 가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분들은 표현을 잘 하니까. 표현 다 잘하지만 이제는 또 시어머님이 또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될 그런 형편이 되잖아요. 예, 용돈이라도 그래도 그 며느리가 좀 잘 주고 이러면 다행인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이제 화병에 걸리는 겁니다, 오히려. 어쨌든 합병이 안 걸리고 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이나 슬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는 좀 끄집어내는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그것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당사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당사자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네. 예, 그걸 잘 풀어내는 방법이 참 이제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조금은 이제 나아진 것 같습니다요. 예. 그리고도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막 구박을 주는 그런 시어머님도 그렇죠. 이제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병이라는 이슈는 뭐 크게 클로즈업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차 한국에서도 이제 조금씩 예. 사라져 가고 있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노인 공동체에서 오히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예. 저는 약간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던데요. 예. 스트레스가 없는데 왜? 그 미국에 산 이제 실험 공동체인데 네. 그 애리조나에 가면 선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아주 억만장자들이 와서 그 지내는 데거든요. 그렇게 거기는요 55세 알로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사도 못해. 그런데 이제 참 그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억만장자들인데 네. 뭐 돈이야 뭐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게 뭐 병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완벽하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이제 또 이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보고가 나와가지고 미국 사회가 좀 발끈 뒤집혀졌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걱정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정유수에는 고기가 못 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갈등도 좀 있고 때로는 화도 좀 나고 뭐 그것이 사는 인생이지. 그렇게 아주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극된 스트레스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